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에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우리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따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펼쳐진 분열왕국 시대.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 제2기 주전 870년에서 841년까지 해당하는 남북 화해 시대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분열왕국 시대 전체의 도표를 이제 간략히 한번 리뷰한 다음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오므리 왕조의 그 등장, 오므리 왕조의 발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쪽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이제 남유다의 왕조,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호세아로 끝나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제 언급했습니다. 각각 공이 19명의 왕들이 등장한다. 19명. 물론 이제 남유다는 20명이지만 이제 아달랴는 찬탈자이기 때문에 이 아달랴는 뺀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쭉 다윗 왕조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지지만 북왕조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하지만 그 아들 나답이 1, 2년 만에 결국 암살당하면서 1차 쿠데타에서 총 멸망할 때까지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왕조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나뉘면서 펼쳐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는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죠, 저희들이. 자, 남북이 나뉘고 이제 서로 쥐뜯고 싸우는 반세기에 걸친 그 남북 경쟁 시대. 자, 그런 가운데 아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공멸의 위기에 처한 남북이 이제 화해 시대로 넘어간다. 남북 화해 시대. 자, 그런 가운데 남북에 각각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죠. 아달랴의 쿠데타, 예후의 쿠데타. 이 둘 사이에는 철천지 원수였다. 그러면서 남북 단절 시대로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국 시대를 펼치면서 이제 아시리아 정복 시대. 자,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 당시 중근동 최대 제국을 건설한 그 아시리아와 국경을 마주대하면서 홀로서기 하는 이제 유다 왕국 시대, 총 5개의 시대, 남북 경전 시대,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그리고 아시리아 정복 시대, 유다 왕국 시대,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보는 시기는 바로 남북 화해 시대에서 북왕조의 이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과정을 볼 텐데, 자, 북왕조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꽤 오랫동안 통치하죠. 931년에서 910년까지. 하지만 나답이 고작 2년 통치하고 이제 암살당한다. 바하사에 의해서. 하지만 바하사도 이제 909년에서 886년까지 꽤 오랫동안 통치하죠. 하지만 그 아들 엘라 역시 딱 2년 통치하고 암살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오므리에 의해서 암살당한다. 오므리. 바로 이 엘라가 죽고 이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이 엘라가 암살당하죠. 이 시므리가 이제 2차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바하사가 요 1차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고. 하지만 이 시므리는 고작 일주일 통치하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제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왕조. 자, 그전에는 여로보암, 나답 끊어지고 또 바하사, 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 아들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왕위를 계승해야만 이제 왕조가 제대로 이제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이제 이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왕조라고 하기엔 좀 뻘쭘하죠. 왜냐면은 바로 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암살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왕조가 된다. 자,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오므리 아들 이 아합이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는 이제 아합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므리라는 이름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왕조의 이름 자체가 바로 오므리 왕조다. 그리고 요 왕조로 인해서 이 오므리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제 아시리아 문헌에 베이트 오므리의 땅, 이렇게 오므리 왕조의 땅, 그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이제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죽이고 예후가 이제 등장하면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요 예후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 요게 이제 북왕조의 2개의 커다란 기둥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므리가 이제 찬탈자가 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지도로 좀 살펴보고, 또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제 성경에 굉장히 박한 평가가 있죠.
신학적인 영적인 그 컨셉 그런 것들만 그런 관점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오므리 왕조는 뭐 특히 이제 그 아들 그 아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신앙적인 것과 함께 좀 종합적으로 당시 국제 정세에서 이 오므리 왕조의 역할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좀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오늘 강의 영상으로 좀 채우고자 합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발흥하게 되는 과정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 당시 이제 북왕조의 수도가 어디였는가? 바로 디드사였다. 디드사. 자, 기억하십니까? 디드사. 성경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드사 왕궁.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도와 함께 따라가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자, 남북이 나뉘었을 때 남유다 같은 경우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제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가 국경이죠. 국경. 여기가 바로 무슨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베냐민 지파.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 땅을 이제 북왕국에 놓쳤다 그러면 수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국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38선이.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를 이전해야 되겠죠. 헤브론으로. 하지만 남북이 나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은 사생결단하면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결국 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완충지로 결국 지키게 되고 결국 38선 남북의 국경선이 여기가 되죠. 자, 그래서 남유다는 출발부터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하지만 북왕국 같은 건 어떻습니까? 북왕국은 남북이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세겜이었죠. 세겜은 바로 지금 얘기하는 디드사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는 디드사 왕궁을 지키는 경호대장 시므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드사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도와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거 갑자기 이제 왜 디드사가 나오는지 수도가 세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겜이 언제 문제가 되는가? 바로 남쪽에 르호보암 왕 제위 5년에 이집트 애굽에 그 시삭이 쳐들어오잖아요. 시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제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제 경호대장에게 경호 군대에게 줬던 그 금방패 500개를 수거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보물을 다 털리는 이야기 그리고 시삭이 돌아간 것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성경은 딱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헌과 함께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시삭은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 금고를 다 털고 이제 갔고 그리고 북왕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왕국으로 올라가 이때 이제 남유다는 다 털리고 나서 어떤 파괴적인 침략 거기를 이제 면하지만 이때 이제 국가 자체가 초토화된 것은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었다. 수도 세겜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무기또 이 근처에서 이 시삭의 석비가 발견됐다. 바로 이 남북 경쟁 시대 시삭의 침공할 때 이제 언급을 했죠. 바로 이 시삭의 침공 때 이 수도 세겜이 초토화된 거예요. 세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외적의 침략에 있어서 그 방어에 굉장히 이제 그 취약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출발할 때는 수도가 세겜이었지만 잠시 요단 동편에 브니엘로 옮깁니다. 브니엘.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옮기는가? 바로 디드사로 옮기죠. 디드사. 그리고 이때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면서 수도를 또 어디로 옮기는가? 다시 사마리아로 옮긴다. 사마리아. 그래서 총 이제 세겜, 그리고 브니엘, 그리고 디르사, 그리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이제 최종적인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또 어떤 분은 세겜을 얘기해요. 이런 복잡한 이제 변천 과정이 있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디르사 왕궁을 지키는 경호대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시므리였어요. 시므리. 그리고 이 왕궁의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엘라였죠. 엘라는 누구였는가? 바하사의 아들이죠. 여로밤 나답, 바하사, 엘라가 통치 2년 할 때 바로 시므리가 어떻습니까?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다. 디르사 왕국의 왕이 된다.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양분되어 있었는데 이 남쪽 군대는 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있었고 이 남쪽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는가? 오므리였다. 그리고 이 북쪽 군대는 바로 이 북쪽의 아람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치하고 있던 군대. 여기에 총사령관이 누구였는가? 디브니였다. 자, 그런데 수도 디르사 왕궁에서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쿠데타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남쪽 군대입니다. 남쪽 군대의 장군들이 바로 자기의 총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죠. 자, 그리고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가 이제 있는 디르사 왕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시므리가 그 소식을 듣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한다. 자살. 그래서 시므리는 고작 7일 천하, 7일간 딱 왕이 되고 이제 자살하죠. 자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자, 오므리가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좌장군이면 얘는 우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디브니가.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와 디브니가 서로 왕 위를 놓고 4년간 내전을 펼친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오므리가 이기죠. 오므리.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오므리 왕조의 발흥 과정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간략히 리뷰를 해보면, 자, 시므리가 바로 쿠데타를 하고, 그리고 오므리, 남쪽 군대의 수장인 오므리가 치러오고, 북쪽 군대 디브니 바로 시므리가 이제 자살하니까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하지만 디브니가 또 움직여가지고 결국 4년간 내전을 펼치면서 여기서 오므리가 이긴다. 자,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브루스리, 이름이 복잡하죠. 이러니까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도와 함께 이렇게 보면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또 정복하지 못할 난공불락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했던 거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딱 하나가 언급되어 있죠. 바로 뭡니까?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래서 디르사 왕궁 터가 이제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삼는 이야기.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의 변천 과정, 세겜, 그리고 브니엘, 그리고 디르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창건자인 오므리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왕궁터가 세워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없지만, 그럼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그냥 오므리,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요 바알 숭배, 배도한 왕, 그런 것만 딱 이제 언급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물론 악하죠.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데,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좀 국제 외교적인 그 평가 이런 것들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의 역할과 평가. 자, 오므리 왕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남북이 나뉘면서 굉장히 이제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 초인류 국가였던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쪽에 이집트에 치고 또 북쪽에 이제 아람에 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왕조도 굉장히 불안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총 8차에 걸친 쿠데타가 이어지는 그 국가에서,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국가의 재건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왕조의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국가적 사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낸 왕이 누구였는가? 오므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나라를 재건하고 또 실추된 외교력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급한 임무를 잘 완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변길에 가까운 그 사마리아로 천도했다는 거. 사마리아. 그 과거의 수도인 디르사는 또 여로보암의 후퇴로 어떤 일시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새 시대에 맞는 수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천도했던, 그게 또 이 오므리의 아주 탁월한 업적이었다.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멸망할 때 이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침공에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아시리아, 당시 근동 최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군대에 맞서서 무려 3년을 버틸 정도로, 3년간 이제 버틸 정도 천의 요새였던 거죠. 어떤 그 수도를 이렇게 정하는 그 입지 조건 따지는 이런 면에서 어떤 탁월한 안목을 가진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를 옮긴 사마리아를 옮긴 그 자체도 굉장히 오므리 왕조의 업적이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주변 국가의 어떤 그 동맹, 우호 관계를 다졌다. 일단 이제 남북이 이렇게 싸웠다가는 같이 망한다, 같이 공멸한다, 그런 것들 느끼고 유다와 협력을 맺습니다. 유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자기의 오므리 아들 이제 이 아합 때 어떻습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이제 결혼시키는 이렇게 결혼 동맹을 하고 유다와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요. 자,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와 또 동맹을 맺는다. 페니키아 지도 함께 보면 이제 페니키아, 이 북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남유다와 이제 싸우지 않고 이제 결국 결혼 동맹을 통해서 화해하고, 그리고 북쪽에는 이 페니키아하고 또 동맹을 맺는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에 어떻습니까?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시돈의 그 왕 이토발의 딸 이세벨을 오므리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시킨다. 그 이세벨과 아들 아합을 결혼시킨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오므리의 어떤 업적이다. 업적. 어떤 의미에서 업적인가? 저렇게 하면서 이 페니키아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떤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하나의 그 집안이 되면서 끈끈해지면서, 당시 이 페니키아가 어떻습니까?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출품, 특히 올리브라든지 밀,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올리브 같은 게 이 지중해 해상권을 이제 독점하고 있던 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팔려나가는 뭐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국가적인 GNP, 뭐 1인당 GNP, 국가소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의 주신인 바알신, 이 바알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아세라 신앙이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아합 왕조 때 북이스라엘에 창궐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 외교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 또 긍정적인 좋은 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오로지 신앙적인 관점만 이제 보기 때문에 오므리 아합 우리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쁘게만 평가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또 외교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국가적인 부가 이제 굉장히 창출되는 이제 그런 그 외교력, 이런 것들, 주변 국가의 외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뤄내는 또 업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편의 교역로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 이스라엘은 사이 땅이라고 했죠. 사이 땅. 그래서 이 해변길. 그래서 이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해변길 쪽을 딱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특산품이 이제 페니키아를 통해서 지중해에 잘 팔리죠. 그래서 또 다른 교역로인 이제 요단 동편에는 이 왕의 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바로, 이 여리고, 바로 이 왕의 대로가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다시 이제 세우는, 하지만 여리고를 다시 세우다가 어떻습니까? 여리고를 세우게 되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왕궁터를 이제 세울 때 누구의 맏아들이 죽고, 뭐 문짝 세울 때 뭐 막내가 죽고, 그런 또 그 재앙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요단 동편의 이 왕의 대로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여기에 똑같이 눈독을 들이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람이죠. 그래서 아람과의 충돌이 이제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주제는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북이스라엘이 북쪽에는 아람과 총 3번에 걸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제대로 된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오므리 왕조, 물론 신앙적으로 굉장히 배도한 그런 그 부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국가를 재건한, 그리고 남유다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제 페니키아와 어떤 그 주변 국가 외교 관계를 이제 돈독히 하면서 이스라엘 경제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또 요단 동편의 교역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팽창 정책을 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더 종합적인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